우리 애가 정말 이 정도밖에 못 쓰나? 제발 자기 생각을 술술 쓰면 좋겠다 생각들 하시죠. 네, 사고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많은데 쓸만한 게 없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원고는 평범한 5학년 학생의 글입니다. 완벽한 문장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깨워주는 한 문장입니다. 사실은 아이라는 대신에 자기 해석을 넣으시더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엄석대라는 답을 예상했는데 이 학생은 병틀하고 자기 해석을 넣음으로써 단어의 힘을 한번 보세요. 아이의 사고가 비판까지 가는 생각을 보여주죠. 어떻게 비판적 사고의 씨앗을 터뜨리는지 그 과정입니다. 풀밭입니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우리 애가 제발 자기 생각을 술술 쓰면 좋겠다. 정말 이 정도밖에 못 쓰나? 네, 이건 글쓰기보다 먼저 사고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많은데 쓸만한 게 없어서 그렇든지 생각이 없어서 그렇든지 하는, 그러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열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원고는 글쓰기 영재의 글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처음에 뭘 쓸지 몰라서 헤매고 문장이 툭툭 풀리는 아주 평범한 5학년 학생의 글입니다. 매번 완벽하게 첨삭 못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문장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깨워주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애는 글재주가 없나봐 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평범한 아이가 독서 감상문의 첫 문장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바꾸고 어떻게 비판적 사고의 씨앗을 터뜨리는지 그 과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입니다. 첫 문장에 이 책은 석대와 병태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알려준다라고 시작하죠. 흔히 쓰는 줄거리는 어떻고 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책인지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리는 서두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아이라는 대신에 자기 해석을 넣음으로써 입체적인 생각을 먼저 던지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만 담아서 쓰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 책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을 보여주고 새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이다라고 고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첨삭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불합리하다, 정의 이런 단어를 쓴다고? 예, 이게 주제를 관통하는 단어들인데 갑자기 이거 선생님 개입이 너무 들어간 거 아니야? 이 책에는 불종, 불합리, 정의, 권력, 부조리 등 단어가 포함된 문맥 속에서 뜻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에 제가 강조하는 거는 수업 때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도 좋지만 거기에 내 생각 하나를 더 얹어봐야 한다입니다. 서툴러도 좋고 어색하게 써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 어떻게 할 건가 등을 생각하면서 더 붙여 써보자는 거예요. 책에 대한 나만의 정의라는 형식은 같을지 몰라도 책을 정의하는 아이의 시선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보면 학생이 그 책 제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일그러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화살표가 왜 엄석대를 향하는지 자신의 논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엄석대는 나쁜 짓을 해서 일그러진 영웅이다 라고 쓴다면 어떨까요? 이건 현상만 이해하는데 그치는 거죠. 반면에 이 학생처럼 불합리, 권력, 횡포 이런 구체적인 주제 키워드를 끄집어내서 연결해서 쓰니까 이게 비판적 사고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엄석대가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착각할지라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합리한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일그러진 권력자라고 그 점을 짚어낸 거죠. 이런 단어의 힘을 한번 보세요.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라 횡포를 저지르다, 불합리하다 같은 단어를 문장에 녹여내면서 아이의 사고가 비판까지 가는 생각을 보여주죠. 네, 수업시간 서두에 일그러진 영웅이 누구인 것 같니? 모두가 엄석대라는 답을 예상했는데 이 학생은 뜻밖에도 병태라고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건가, 설마 이 아이가 모르고 대충 말했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생각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했더라도 어떻게 받아주는가, 어떻게 질문해 주는가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의 사고력이 또 한 단계 성장이 돼 가는 거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석대한테 저항을 하던 병태가 나중에 가서는 석대가 베풀어주는 권력의 단맛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굴종했기 때문에
명태도 일그러진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아예 스스로 이걸 포착해낸 겁니다. 너무 멋진 해석이라고 이 내용을 꼭 넣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고에는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짚어줬습니다. 결국 병태도 일그러진 영웅이 될 수 있다. 병태는 처음에는 석대의 말을 저항했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석대가 베풀어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서 석대에게 굴종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스스로 써놨습니다. 이어서 이 문단을 보면 엄석대의 권력이 어떻게 2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라는 발문에서 나왔던 아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단 시작 문장은 두 갈씩 서술로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스토리를 먼저 이문한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보다는 엄석대의 권력이 교실에서 2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하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독자에게 알리거나 또는 어른들의 무관심이 엄석대의 잘못된 권력을 키운 원인이다 라고 딱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뒤에 나오는 병태 아버지의 무관심이나 라이터를 뺏긴 윤병조의 이야기가 단순한 줄거리 나열처럼 안 보이고 오히려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근거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거겠죠.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나는 엄석대의 권력에 저항하지 않은 반아이들과 방관을 한 어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같다.로 시작해서 끝까지 한 호흡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 병태가 아버지에게 석대가 하는 짓을 말했는데 아버지가 칭찬만 하고 그런 것을 담임쌤에게 알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짓을 무관심하여 큰 책임이 있다. 네, 갈수록 문장에 힘이 풀리고 마무리가 흐릿해진 게 한눈에 보이시죠? 아쉬움이 남는 문장이지만 이 속에 담긴 비판적 사고의 씨앗만은 그리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 문장을 깊은 사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첫째, 문장을 쪼개서 선명하게 만들어보자. 책임이 있는 것 같다는 모호한 추측 대신에 비겁하게 방관해서 엄석대라는 비정상적인 인물을 키웠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죠. 둘째는 구체적으로 주변 등장인물의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관심했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무비판적인 태도와 잠들어 있었던 반아이들의 의식에 대해서 썼더라면 현상 속의 본질에 더 가까워졌겠다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지도했을 것 같아요. 방관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 많은 생각을 글 한 편에 다 담아내기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이죠. 저는 10가지를 맛보기처럼 이것저것 나열하는 것보다 몇 가지 발문이라도 깊이 있게 써보게 하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하나에 좀 더 집중하고 쓴 문장이 힘들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해내는 글쓰기 효능감이나 보람은 훨씬 크지 않을까요? 제가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 학생이 수업이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제가 대충 지나가 버렸다면 남들이 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사고를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전 첨삭 영상에서 독서 감상문을 제가 주로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친숙한 것 같지만 아이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독서 감상문인 것 같아요. 논설문은 객관적인 논리, 근거의 타당성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독서 감상문은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이 강하죠. 머릿속에 있는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인 말로 끄집어내는 일은 쓰기 훈련이 잘 안 된 아이들에게 매번 커다란 벽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책이 달라지면 생각도 느끼는 감동의 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독서 감상문은 아이들에게 매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써보게 하는 것이 저는 독서 감상문이고, 너희들이 독서 감상문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면 다른 글쓰기는 좀 편하게 느낄 것 같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합니다. 결국 독서 감상문은 사실을 나열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생각을 어떤 말로 어떻게 수용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생각이 어느 정도로 도달하는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아이의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기에 따라 최적의 사고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를 바꾸는 시간, 글밭이었습니다.